예, 안녕하세요. GPT와 한판 뜨자의 이창현, 김동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김동건 박사님 하고요. 이제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일상에서의 궁금한 것들을 이제 한번 물어보고 또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질문은 뭘로 준비하셨습니까? 저희가 명절 때 홍삼 세트 많이 선물하잖아요. 그렇죠. 홍삼 저희 집에도 한 3개 정도 쌓여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먹거든요. 그래요? 예. 저희 어머니는 막 홍삼 세트 들어오시면은 아주 열심히 잘 드시는데. 왠지 손이 안 가요. 그렇습니까? 뭐 이상하게.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게 홍삼이 크게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두고도 안 먹는 편인데 이게 정말 건강에 좋고 면역 증진에 효과가 좋은지 한번 GPT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홍삼이 면역력 높인다에 사실 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챗 GPT에게 어떤 의견인지 한번 물어보고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물어봤더니 진세노사이드라는 활성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연구에서 면역세포 활성화 및 염증 반응 조절에 효과가 확인되었다라는 논문도 꽤 많네요. 네. 그리고 피로 회복 및 항산화 효과가 대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GPT는 답을 합니다. 네, 홍삼 자주 드세요? 저도 사실은 잘 안 먹습니다. 방금 얘기처럼 지금 챗 GPT는 홍삼에 면역력이 있다. 그리고 연구 논문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홍삼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어떤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이 어떤 실험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정말로 면역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이 맞느냐 라고 한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님도 이제 그런 개념이실까요? 저도 사실은 저는 뭐 약사님처럼 화학이라든가 그런 뭐 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이라는 것, 홍삼도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근본적인 생각이 좀 접근법이 달라요. 그래서 홍삼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흔히 홍삼에 뭐 진세노사이드라든가 아니면 뭐 사포닌 같은 성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식물이 가진 파이토케미칼, 그러니까 독성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나 뭐 약초들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독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저걸 빨리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잔잔했던 또 면역 체계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도 면역은 늘 감찰하고 감시하고 수리할 때 있으면 수리를 하고 열심히 움직이지만 몸에 나를 생존을 조금 위협하는 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빨리 먼저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면역이거든요. 그렇게 식물독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이 판단하기에, 면역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빨리 내보내는 게 좋겠어 라고 판단이 되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겠죠. 저는 그거를 식품회사들이나 이 홍삼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면역이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박사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은 몸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기보다는 몸에 좀 자극하는 그렇죠. 독성이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왔을 때 우리 몸은 그것을 이제 회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높아지게 되는데 마치 그게 이제 관찰했을 때는 그 물질을 먹음으로 해서 면역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죠. 물론 우리가 먹는 이제 홍삼의 양이라든가 식품, 뭐 약초의 양이 우리의 몸을 아주 손상시킬 정도는 안 하겠죠. 뭐 한 약도 그렇고 예전부터 경험칙으로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양은 항상 한 약도 몇 그램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상을 먹었을 때 큰 위해를 주지만 그 이하로 복용했을 때는
그 면역들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질병, 해당된 질병이라든가 국소적인 염증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뭐 건강하신 분들이 요즘 힘들어 해서 그냥 드시는 거는 사실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그런 제품들을 드시거나 특히 독성이 있는 어떤 거를 드실 때는 몸이 평소에 건강하지 않으시거나 어떤 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항상 어디 화학 전문가이신 약사님 되면 한번 꼭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그게 정말 그 바이오 케미칼적으로 네. 몸에서 어떻게 대사가 되고 흐르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지금 이때까지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 몸에서는 어떤 화학 물질들이,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간에서 이제 대사를 통해서 해독이라 그러죠. 해독 작용을 통해서 몸에 이제 무해한 물질로 이제 전환을 그렇죠. 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이 이제 그 독성을 빨리 방어를 하기 위해서 몸이 그렇죠. 활성화되니까 뭐 독성 있는 물질을 먹었을 때 당연히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이 높아지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과연 이제 정말로 몸이 나쁘게 된 것이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보면은 너무 이제 심심한 것도 사실은 살기가 힘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또 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활기차게 살려면은 적절한 그렇죠.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얘기하셨던 그 홍삼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활기차게 살려면은 약간의 스트레스 자극이 좀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물질 자체는 사실은 독성을 살짝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에 약간의 그 독성이 작용해서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해주는 애가 면역 물질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또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아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품들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독성을 살짝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몸을 자극함으로써 몸이 마치 반응을 해주게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적당량을 섭취를 해야지 그 이상을 먹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홍삼이 뭐 좋은 거다 또는 나쁜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약사로서의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몸에 좋은 음식이든, 또는 지금처럼 독성이 약간 있는 음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적절한 스트레스가 몸에 그 활기를 이제 좀 일깨워 준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적절하다는 그 표현이 그 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다 통용될 수 있는 강도라는 게 존재할까요? 일단 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실험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근거로 참조를 하는데 100명의 사람들을 똑같이 테스트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사실은 이제 검증의 가치가 있는 건데 사실 어떤 약이든 좋은 물질이든 보면은 유효율 뭐 한 60% 이상만 돼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보통은. 그랬을 때 나머지 40명 정도는 거기에 약효라든가 어떤 특성적인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완벽한 뭐 이렇게 어떤 누구한테나 좋은 약제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신체적 자원 또 몸의 상태를 잘 가려서 혹시라도 드셨는데 뭐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좀 이상 반응이 뭐 설사를 했다든가 이상 반응이 나오시면 즉시 좀 중지하시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그거 명현 반응이니까 참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현 반응도 크게 보면 거부 반응이 있고 적응해가는 반응이 있거든요. 뭐 적응해가는 반응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관찰한 결과로는. 근데 거부 반응이 하루 이틀 이상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한테 안 맞는 뭐 식품이나 음식이다 생각하시고 다른 거를 나한테 몸에 맞는 거를 찾아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해드리면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적절하다라는 그 용량이라는 게 사실은 좀 그렇죠. 어렵지만 네. 어떤 좀 몸에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날 때는 내 몸 상태랑은 맞지 그렇죠. 않는 네, 거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먹고 나서 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와 이거 어떤 반응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반응이 좋은 반응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나쁜 반응,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고 뭐 또 잘 모르신 분들은 명현이라고 막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몸 상태랑 안 맞는 반응일 수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그냥 적절하게 즉 몸에 어떤 자극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제품을 드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얘기신 네,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사실은 먹게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먹더라도 그 먹는 것이 내 몸에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은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라는 것이 결국은 몸이 좀 깨끗하고 몸 자체의 면역력이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평상시에 몸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먹더라도 어떤 독성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거나 몸이 나빠지는 것을 충분히 예방하고 그렇죠. 또는 얻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네. 유도를 할 수 있지만 몸에 이제 나쁜 상황에서는 제품을 함부로 먹게 되면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우리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젊었을 때는 쇠도 씹어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뭐 쇠 같은 뭐 일방적 광물이 들어와도 소화를 해낼 줄에 소화력을 가졌다라고 리핏된 것 같은데 우리는 젊을 땐 대사가 대부분 좋잖아요. 크게 문제도 안 일으키고 회복도 빠르고 그렇죠. 그런데 질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몸이 많이 쇠약하게 계신 분들이 마냥 좋다라고 그냥 남의 말만 듣고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막 섭취를 하시게 되면 약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큰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 한번 주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챗GPT에게 홍삼이 과연 좋은 것이냐에 관련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홍삼은 면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우리 김동건 박사님의 의견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